안녕하세요, 곽산TV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상어 탑5인데요. 어떤 상어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면서 예상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는 피터 벤틀리의 소설 조스의 모티브가 된 황소상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상어를 꼽으라면 황소상어는 백상아리, 뱀상어와 함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상어인데요. 평균 길이는 2.5에서 3m로 작은 편에 속하지만 공격적인 성격과 예측하기 힘든 도발적인 행동, 그리고 광범위한 서식 범위 때문이랍니다. 황소상어는 다른 상어들과 달리 염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데 강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황소상어는 모든 상어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다고 하는데요. 1년에 한두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주로 남미나 아프리카, 남아시아의 열대 해안가에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1963년 청세리 상어들과 함께 황소상어들을 합사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당시 사육사들은 당연히 몸길이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안전할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과는 달리 얼마 안가 황소상어들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소상어 녀석들은 독보적인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엄청나서 성격도 더럽기로 유명한데 다른 상어들은 자신보다 큰 먹이는 꺼려하는 것에 비해 이 황소상어 녀석은 화가 잔뜩 나 있는 하마한테도 겁없이 덤비기도 한다고 하네요. 4위는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장완용 상어입니다. 장완용 상어는 5위에 랭크된 황소상어보다 작은 평균 1에서 2.5라고 하는데요. 주로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발견되는 상어이지만 스웨덴에서도 발견되면서 추정 분포지는 상당히 넓고 대부분의 상어들과 마찬가지로 기회주의성 포식자인데요. 주로 다랑어, 오징어의 군체를 추적하며 이동하는데 돌고래 무리를 따라다니는 모습도 종종 보인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느릿느릿 움직이다 먹잇감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는데요. 평소에는 단독으로 생활하지만 먹이 레이더에 걸리는 순간 금세 사방에서 모여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엄청난 사건들이 두 차례 있었는데 1945년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미합 중국의 인디애나 폴리스가 일본군 잠수함의 내격에 침몰당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당시 승무원은 1200명이었으나 구조된 인원은 안타깝게도 3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 10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항해하던 여객선 노바스코시아도 남아프리카 해역을 지나다 독일군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게 되는데 이때도 상어의 습격으로 200여 명밖에 구조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화 딥블루시에 나오며 바다에서 가장 빠른 상어들 중에 하나인 청상아리입니다. 청상아리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블루샤크? 외국에선 청세리 상어를 블루샤크라고 부르고 청상아리를 마코샤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청상아리는 단거리에서 약 96km의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속도도 빠른 만큼 먹이도 청새치나 참다랑어입니다. BBC에서 청상아리의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 모터보트에 미끼를 달아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는지 측정해보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청상아리가 미끼를 향해 오자 모터보트는 속도를 한계치에 올렸음에도 청상아리는 지치는 기색도 없었고 결국 모터보트의 모터가 과부하로 고장나버렸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속도도 엄청난데 이 녀석은 점프력마저 장난이 아닌데요. 평균 6m 이상 높이를 튀어오르며 최대 9m까지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2000년대부터 백상아리와 함께 한국 해안에서 목격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국제상어 공격 데이터베이스인 ISAF의 통계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42건의 공격이 기록됐는데 사람을 먹잇감으로 생각해서 공격한 건 아니고 낚시에 걸렸거나 괜히 괴롭혀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백상아리, 장완용상어, 황소상어, 뱀상어와 함께 세계 위험상어 탑5에 들어갈 정도로 공격성이 높은 상어입니다. 한국에서는 뱀상어, 외국에서는 타이거샤크라고 불리며 보이는 모든 것을 먹어버리는 상어, 뱀상어입니다. 난류성 해류가 흐르는 연안에 자주 출몰하며 상어 중에서도 독보적인 식탐을 자랑하는데 상어끼리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다른 상어들이 와서 넌 어떻게 그런 것까지 먹냐? 할 정도인데요. 어느 날 과학자들이 뱀상어를 잡아 배를 갈라봤는데 속에서는 엄청난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뱀상어의 배에선 거북이 등껍질과 맥주캔, 자동차 번호판과 철사 한 묶음, 심지어는 드럼통이나 탄약, 닭이 가득 든 닭장이 나왔고 마지막으론 사람팔이 나왔습니다. 이 녀석은 동족까지 잡아먹는데 귀상어, 청세리상어 등 자기보다 작은 상어라면 가차없이 잡아먹으면서 백상아리에 버금가는 바다의 무법자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무서운 모습과는 달리 귀여운 모습도 있는데요. 뱀상어는 의외로 강아지처럼 쓰담쓰담 해주는 걸 꺼려하지 않는 상어입니다. 뱀상어는 사람으로 인지된다면 코앞에 있어도 공격을 안 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인지가 되지 않는다면 물어버린다는 뜻이기도 하죠. 다큐에선 온순하며 사람과 잘 지내는 모습을 곧잘 보여주는데 꾸준히 사람을 물어뜯는 사고를 내고 있는 상어로 흉폭한 성격을 갖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대중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며 일반적으로 상어하면 생각나는 백상아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백상아리는 수컷이 3.4에서 4m, 암컷들은 평균 4.6에서 4.9 정도 자라고 현재 딥블루라는 백상아리가 가장 큰 개체로 6.1m라고 합니다. 바다는 아직 미지 구역이라 아직 발견 못한 더욱 거대한 백상아리가 존재할지도 모르는데요. 비공인 사례 기록을 보면 호주에서 약 8.23m의 백상아리가 목격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백상아리는 뱀상어와 달리 입맛이 까다로우며 지방이 적고 뼈가 많은 인간을 싫어하는데 호기심에 물어보고 맛이 없으면 먹지 않고 가버린다고 하네요. 백상아리가 지능이 높고 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지능이 높은 해양생물이라 하면 범고래와 돌고래가 생각나는데 예상외로 백상아리도 지능이 높다고 해요. 백상아리의 지능은 대략 늑대와 맞먹는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신체를 이용해 간단하지만 명확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백상아리는 홀로 생활하며 독단적으로 사냥을 하지만 지역적 단위로 사회를 이루는데 주로 암컷이 서열이 높고 덩치가 크거나 나이가 많을수록 우대를 받는다고 합니다. 백상아리들은 지나가다 서로 마주칠 경우 곧바로 방향을 돌려 서로 간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하며 침범당했을 경우 꼬리를 말고 몸을 기울이며 옆 지느러미 안쪽 검은 점과 꼬리 지느러미를 드러내며 경고를 준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여섯 마리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며 협동해서 사냥을 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위험한 상어 랭킹 탑5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마지막에 백상아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지능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는데요.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밌는 주제를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